자, 갑니다. 29번 법법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9월 달 시험 리모컨 가지고 조용으로 좀 눌러주시겠어요? 거기서 안 될 것 같은데? 흔들린다. 한번 꾹 눌러봐. 안 돼? 지금 리모컨이 좀 이상하긴 하던데? 줘봐. 이거 나 눌렀어? 영상 녹화되고 있는 중이야? 자, 시작합니다. 문제입니다. 한번 봅시다. 게다가 사람들은 인게이지를 관여한다. 인펀트 아기들에게 관여를 합니다. by ing 너무 함으로써 exaggerate 요 단어 뜻 이야기가 exaggerate 과장하다. 그들의 얼굴 표정을 과장하면서 이게 뭐냐면 애기들한테 이렇게 애기들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 어떻게 이야기를 해? 그냥 안녕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 아, 안녕 애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얼굴 표정도 막 이렇게 과장이 돼. 인플레팅이 되는 보이스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인플레트 높여. 자 이렇게 나오지. 음성을 조절하다. 방금 쌤이 그랬지. 애기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니? 애기야 안녕? 안녕 애기? 이러지 않잖아. 아, 애기 안녕? 예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얼굴도 표정도 막 지우고 목소리도 막 이렇게 높여가면서 이제 왜? 애기하고 이렇게 같이 관여하고 참여하려고. 그래서 exaggerating 하면서 inflecting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that infants find 대답해봐. 이 대스 뭐야? 뒤에 문장 구성하면서 이 대시 뭔지를 이야기해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문장이 완전한지 뒤에 빠져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 어때? 뒤에 문장 완전해? 뭐가 빠진 것 같아? 관계대명사. 다들 생각해봐. 빠진 것 같아? 응. 뭐가 빠졌냐면은 일단 인펀트는 주어일 거고 find는 동사일 거고 얘는 이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 분사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과거 분사란 말이야. 과거 분사 PP가 되고 형용사란 말이지. 그럼 여기 뭐가 빠져 있는 거야? 여기 목적어가 빠졌지. 아이들이 발견한다. 뭐 이거를 뭐 하세요? 패스네이트 뭐 하여튼 재밌다라고 발견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목적어 빠졌기 때문에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때? 요거부터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문장 구성 보면서. 그러면 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건 뭐냐면 이제 선행사가 저 자리에 들어가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여기는 선행사가 뭐가 되는 게 좋아? 보이스. 네. 보이스만 가져가기는 좀 한정적이지 않을까? 네. 보이스, 페이셜 익스프레션 이런 게 다 함께 종합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거 웨이즈가 도착해요. 웨이즈. 이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야? 아이들이 발견하지. 아, 그 방식이 재밌구나라고 발견하는 거지. 야, 네가 얼굴 표정 짓고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는 게 참 재밌네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애기들이 이제 애기 안녕 까르르 까르르 그러면 뭐야? 이제 애기가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패시니트가 재밌는 거예요? 매혹시키다겠지. 원래 뜻은 패스네이트가 매혹시키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보자. 여기다가 인퍼런스 find 이렇게 한다. 그냥 웨이즈가 쓸게. 웨이즈가 패스네이팅 패스네이팅. 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려면 니는 뭘 선택하는 게 맞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방법이 매혹적인 거니까
방법이 매혹적인 거는 fascinating 하고 쓰는 게 맞는 거죠. fascinated가 그냥 방법이 매혹되어지는 거잖아. 여기는 이제 사람이 만약에 목적으로 나오면 애기가 목적으로 나오면 애기는 매혹되어지는 거잖아. 근데 방법은 우리를 매혹시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들은 발견합니다. 그 방법이 애기들이 뭘 발견해? 야, 저 어른이 나한테 얼굴 표정 짓고 목소리 인플렉트 막 조절해서 높여서 애기 안녕 나한테 인사하는 게 좀 매혹적이구나 라고 능동의 의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fascinating 하고 쓰는 게 맞다는 거지. 이해된 것 같아? 이거 좀 어려워. 이게 일단 목적격 보호자이다라는 거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한데 find 뒤에 목적어 빠진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find 뒤에 목적어는 선행산도 선행산 의지가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방법은 우리를 매혹시키는 거잖아. 매혹시키는 거니까 fascinating 하고 쓰는 현재 분사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된 것 같으냐?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 혹시 다른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한번 해봐. 다른 번호가 이거 왜 그래요? 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괜찮아? 질문 없어? 빨리 8문제가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거야? 그런 건 아니야? 나원생 표정이 왜 그래? 네? 표정이 왜 그래? 왜요? 그 표정은 뭘 의도하는 거야? 아무것도 의도하고 있지 않아요. 알았어. 그래. 자, 30번으로 갑니다, 이제. 아담 스미스가 있네요. 아담 스미스가 누구니까?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들어봤어? 예은아, 보이지 않는 손 영어로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봐. 손이 뭐야, 손? 그렇지. 보이지 않는 건 영어로 뭐라 그래? 보이는 거 뭐야,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그 보다고. 혹시 이거 기억나? 프리즘, 빨주노트 파남보, 가시방선. 이거 영어로 뭐라고 썼었어? 선생님이 모르는 거 노트에 다 정리하라고 하고 노트 가져오라고 지금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와 진짜 말도 안 듣고 노트 가져온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져왔어? 둘만?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요. 안 잡잖아 근데. 제 머릿속에서 들어. 자, 안 가져왔지만 정리한 친구 흔들어봐. 가져오진 않았지만 정리는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는 한데 안 가져왔고 정리하고 가져왔고 정리를 안 하고 안 가져왔고 가져놨지만 정리를 하지 않고 이게 뭐야 그런 거야 도대체? 여기 교실에 있는 애들은 뭐하러 있는 거야 도대체? 세 명은 예전 것까지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오늘부터 공부한 거 중에 모르는 거 정리하고 가져와. 가져와서 검사 좀 맡게 해줘. 알겠지? 가져와. 안 가져오면 좀 두드려 패자 좀. 말을 안 들어. 자, 가시방선 영어로 뭐라고 했어? 비저, 레인지 이렇게 적었어. 가시방선. 이거 나오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가시방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은 뭐라 그럴까? 가시가 보이는 거니까 그렇지. invisible, invisible.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된다. 만약에 invisible man이 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invisible man. 투명인간. 보이지 않는 사람. 투명인간. invisible man. 알겠지? 투명인간. 그렇지. 투명인간 되면 자기 앞도 안 보인다는데 진짜예요.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런 걸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지 뭐. 우리 상상 속에, 영화 속에, 소설 속에 투명인간은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딴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거지 나는 다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영화에서 묘사하는 투명인간은 이런 것도 나왔었어. 안 보인다고 안 보이게 됐어. 근데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으면 밥이나 음식을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여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간 모순점이 생기지. 그리고 이제 들어가 위산이 분비가 되고 막 이런 작용이 되는 거 보일 거 아니야. 그런 장면이 잠깐 나오긴 한데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소설이 만들어질 리가 없지. 그지?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게 있는 거지. 자기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 보이니까 내 손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감각적으로 알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긴 하겠지. 그지? 아무튼 뭐. 자, 그래서 아담 스미스라는 분은 주장을 합니다. 해봐. 스페셜라이제이션. 뭐야? 전문화. 전문적이 되는 전문화는 거기에 each of us 우리 각각이 집중을 해 on one specific skill 하나의 특정한 기술에 집중을 하는 요 기술이야 라고 특정한 기술에 집중을 하는 전문화가
leads to a general improvement of everybody's well-being. 리트는 결과가 되다라지 결과가 되다 이러니까 결과가 되다 결과가 됩니다.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everybody 모든 사람들의 웰빙은 이제 행복이라고 했잖아.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뭘 하는 얘기야? 전문화를 하는 얘기지. 전문화를 하면 다 행복해진다가 된 거란 말이야. 그다음 이 아이디어는 단순하면서 강력합니다. By specializing in just one activity. 단지 한 행동, 한 활동에 전문화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식량을 길러, 농사 짓는 거지 일종의 클로딩 프로덕션, 옷을 만드는 거지. 옛날 같으면 배를 짜거나 이런 거 하겠지. 또는 집을 건설하는 것. 자, 이런 어떤 특정한 한 직업의 활동에 전문화를 함으로써 각각의 노동자들은 얻습니다. 마스터리를 얻습니다. 마스터리가 뭐예요? 마스터리. 말 그대로 전문화가 되는 거지. 전문적으로 내가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마스터리잖아. 이제 마스터리를 얻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특화. 나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해. 특화를 넣습니다. 특화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그지? 나 저거 정말 특별히 잘하는 분야예요 라는 특화를 넣습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되지? Of the particular activity, 개별적인 활동에 대하여 특화를 얻게 될 겁니다. 그지? 한 가지만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과 노하우를 갖는 마스터리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 근데 스페셜라이제이션은 근데 있잖아 그냥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고 make sense 의미가 통할 겁니다. only if 단지 뭐 할 때만 이 스페셜리스트들이 자 각각의 전문화를 이룬 요 사람들이 subsequently 요 단어 뜻 해봐. subsequently 뜻이 뭐야? 그 다음으로 시퀀트는 연속이고 sub은 그 아래 그 다음이잖아. 그 다음으로 연속하여 그 다음으로 특화를 얻었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됐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trade his or output 그녀의 output 산물 인풋이 투자하고 투입이잖아. 투입이잖아. output은 그 반대잖아. 산물 그지? 자 그녀의 산물을 거래를 해야 돼. 누구랑? The output of specialist 전문가의 산물 output과 in other lines of activity 다른 활동의 생산에 있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음식을 만들어 근데 저 다른 사람은 옷을 만들어 각각이 전문화를 이뤘어 근데 그 전문화를 이룬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돼? 서로 교환을 해야 돼 바꿔야 돼 거래를 해야 돼 이럴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 되는 것 같아? 내가 옷만 만들면 먹고 살 수 있나? 안 되잖아. 내가 식물만 길러서 농사만 지으면 옷 사입을 수 있나? 옷 입을 수 있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문화를 이루긴 하는데 전문화가 행복을 준다고 하긴 했는데 전문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거래를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거래를 하는 거야? 다른 어떤 전문화를 이뤘던 사람들의 산물과 거래를 할 때만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랬지? 그 다음에 이제 It would make no sense. 말이 안 될 겁니다. 의미가 통하지 않을 겁니다. Produce more food, 더 많은 식량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Household, 자 household가 뜻이 뭐였어? 이제 가정, 가구, 그지? 우리 가구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가족이 먹고 살려면 10개만 있으면 되는데 200개를 생산을 해. 의미가 있나? 뭐 할 때 의미가 생기는 거야? 이걸 가지고 뭐 할 때 의미가 생겨? 옷하고 바꿀 때 의미가 생기는 거지. 우리 가족 10개만 있으면 되는데 200개 생산했으면 사실 우리 가족은 190개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 바꿔야지. 거래를 해야지. 그래야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unless는 뭐뭐하지 않는 방면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시 합쳐진 거지. 자, 뭐뭐하지 않는다면 There is a market outlet 출구 시장에 내다 팔아. 그죠? 시장으로 내다 팔 수 있는 게 없다면 exchange 교환하기 위해서 that scarce food for clothing, shelter and so forth 음식하고 옷하고
집하고 else 플러스 기타 등등하고를 교환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봐봐.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요 가정은 뭘 지금 특화를 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야. 대답해봐. 생각을 해야지. 이 가정은 지금 뭘 만들고 있는 중이야? 어떤 게 특화가 됐어? 이게 나오잖아. 이것은 의미가 통하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식량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가구가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특화가 된 집이야 지금? 음식. 식량이 특화가 된 거지. 왜 이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냐면은 만약에 얘네들이 그 식량을 다른 것들과 교환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 여기서 교환을 하는 식량, 음식은 이 사람들에게는 희소한 거야, 풍요로운 거야? 풍요로운 거지. 우리는 음식이 남아돈단 말이야 지금. 농사 지어서 쌀을 이만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이만큼 했으면 되니까 나머지가 남아도는 거잖아. 이거랑 뭘 갖고 내가 없는 집과 옷을 교환을 하는 것,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맥이 항상 scarce food이라고 썼는데 scarce가 맞는 거야,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지. 이해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맥락을 보고 잘 이해를 해봐. 일반적으로 경제에서는 희소한 자원을 서로 교환해서 이제 효율을 높이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은 한 분야의 전문화를 이루세요. 그리고 전문화를 이룬 분야의 생산이 많아지면 이 전문화에 이룬 많은 생산을 내가 필요한 거 빼고 나머지는 교환을 해서 이제 식량 가지고 옷도 그다음에 집도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쓴 거잖아.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식량은 어떤 거야? 희소한 거야? 아니면 풍요로운 거야? 풍요로운 거야. 이렇게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스케일스는 희소한이라는 단어가 모르면 안 되는 단어야. 희소한. 풍요로운 해봐. 풍요로운. 뭐 할 거야? 어떤 거 쓸 수 있어? 풀. 뭐라고? 풀. 플루풀? 과일이 열리는 이렇게? 여기는 좀 그런 건 조금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냥 sufficient 충분한 이 단어 아는 거야? 이 단어 알아 몰라? 잠깐만 준민 이 단어 알아 몰라? sufficient? 몰라? 알았어 승희 이 단어 알아 몰라? 몰랐었어? 알았어 예은이는 이 단어 알지? 내 방송 알아? 아니야. 리원이 이 단어 알아? 외웠었던 것 같으니까 까먹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그래 괜찮아 준비는 기억해야겠지? 그래? 기억할 수 있지? 아니 왜냐면 이걸 기억을 해야 그 다음 단어를 이야기할 거 아니야. 이 단어가 있는데 너네 다 알지? 네 선생님 그러면 그러면 이것도 기억을 해봐 이러고 이제 뒤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런 것도 기억을 하면 좋지 않겠냐? 애플런트 이런 걸 다 쓰면서 풍요로운 이런 의미가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제 우리가 이 수업 자체가 좀 발전적인 수업이 되는 거야. 근데 sufficient도 모르는데 애플런트 이야기하면 둘 다 기억하세요, 알겠지? 모르면 적어서 기억을 해주세요. 또 없어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생각해내면 더 있겠지. 이 두 개만 일단 기억하세요. 준비는 안 적어도 돼? 왜 안 적어? 삐졌구나.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가지고. 안 삐졌니? 빨리 적어. 그리고 노트에 정리해 집 가서. 노트 정리 안 하면 다 까먹는다고. 왜 이렇게 영어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뭐라고 얘기해도 말은 안 듣지? 까먹으면 또 얘기해 주시면 되죠. 괜찮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발전이 없이 맨날 책밖에 누르시 맨날 고양이만 하고 있잖아. 아니요, 계속 들으면 다 기억나요. 아니 그러기 전에 기억을 하라고. 그러기 전에 기억을 하면 되잖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이야기를 해줄게. 하지만 그런 게 있는 거지. 기억납니다. 그래 하고 내가 행복하게 이야기하는 거랑 이것도 기억이 안 나냐. 얘네는 뭐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랑 이 차이가 있잖아. 그지? 기억하려고 노력하세요. 얘는 기억할 거지. 다음 애플로도 물어봐도 풍요로운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지. 빨리 네 좋아. 나를 꼭 지켜. 그치?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나머지는 그냥 버려도 됩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고! 31번. 잠깐만. 얘네도 소름 끼쳤어. 네. 잠깐 안 돼. 그 감각이 없어지질 않아 지금.
손톱으로 긁으신 거예요? 아니 여기 아, 이게 긁혔어. 너무 소름이 아직도 그냥 돋아있어.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 내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이런 좀 끼익 하는 소리 자체가 인간이 좀 혐오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 모든 인간이 그래요. 니는 방금 괜찮았어? 아니 저는 그런데 제 동생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거야 뭐. 아니 원래 사람의 감각이 발달하는 게 다 다르잖아. 이런데 좀 민감한 사람은 이런 거 들으면 되게 뭐 소름 끼치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좀 이렇게 평향이 안 맞거나 이런 거에 되게 좀 민감한 편이거든. 조금만 이렇게 공중에 있는데 흔들리거나 그러면 되게 환기증 나거나 어지러워 이런 편이야. 그래서 가끔 이렇게 수업하다가도 좀 이상한데 이런 막 느낌이 들고 막 그러기도 해. 뭔지 모르겠지. 그래서 이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네. 부산에 이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부산에 가서 놀러 가서 이제 누구를 만났냐면 그때 이제 알던 분을 만났어요. 여자분이야. 만났어요. 어디를 가면 용도상공원인가? 그 부산에 뭐 제일 뭐 나름 유명한 뭐 랜드마크 같은 거래. 갔는데 이제 뭐 공원이야. 공원인데 그 중간에 이제 용도상공원 타워 이런 게 있는데 여기 가면 이제 부산 시내가 다 보이는 거지. 그래서 계단 막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서 이걸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고 올라갔는데 이게 좀 흔들리더라고. 근데 야 흔들리잖아. 그랬더니 자기는 안 흔들린대. 나는 흔들리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민감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원래 구경을 하려면 여기 가서 창가에서 이렇게 가야 구경이 되잖아. 여기 가야 되는데 가기가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좀 흔들리니까 이거는 뭐 용기나 이런 거랑 다른 거야. 그냥 흔들리니까 좀 이렇게 기분이 이상한 거지. 그래서 야 나 흔들려서 못 갈 것 같아. 여기 그냥 이쪽에 귀동이 있는 근처에 이렇게 돌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아주 확실한 듯이 쳐다보면서 근데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요즘 시대는 잘 안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걔가 했던 표현에 의하면 남자가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이 이상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래 하고 같이 이렇게 딱 그래가지고 야 봐봐 나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가자 이렇게 타고 내려왔어.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소위 그 영화에 나오는 찌질이가 하는 행동이긴 했는데 그때 되게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그냥 좀 그랬다니까. 근데 그런 데도 있었어. 저 여기 어디냐면 시화호 방주대 가면 비슷하고 어떻게 좀 비슷한가? 하여튼 되게 높은데 거기 유리로 된 통로 이런 거 있거든. 유리 통로. 그 밑에 다 보여 이제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저 밑에가. 근데 거기는 근데 안 무서워. 왜냐면 안 흔들리더라고 그때는. 그냥 편안하고 안정적이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데 그런 아무 문제 없었거든.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 그럼 되게 무서워. 근데 흔들렸다는 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육상빌딩 같은 거 바람 불면 조금씩 흔들립니다. 그래요? 흔들려. 아니 조금씩 흔들리는데 그냥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못 느끼는 거지. 근데 나 같은 사람은 한 50초, 60초 갖다 놓으면은 이런 느낌이 들 것 같더라고. 뭐 가서 직접 느껴보진 않았지만 내가 롯데타워도 꼭대기 전망대를 아직 안 가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지. 이제 가면 뭐 별로 흔들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흔들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흔들리면 건물이 나중에 크게 데미지가 있는 거야. 약간씩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놓거든 사실은. 그래. 자 공부합시다. 내가 근데 좀 민감해. 지진파 지나가면 지진파고 이렇게 느끼고 이런 사람. 자, 이건 조금 머리 좋은 사람만 이해를 합니다. 자기 IQ가 어떤지를 테스트한다는 느낌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눈빛이 어떤지 알아 지금? 그럼 난 자신 있지 이런 표정들이야. 나는 자신 있지 이런 표정들이야. 일단 얘는 누구야? 페전트, 농부, 역사적으로 농노는 이제 농부를 농사를 짓는 뭐예요? 소작농 이런 말이 페전트였어. 요즘은 이제 소작농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국지적으로 있긴 하지만 농부라고 하면 돼. 농부 발음은 페전트입니다. 피전트 아닙니다. 페전트의 목적은 아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하이스트 최고로 가능한 자 타임 에버리지 여기 할 거야. 시간 평균적인 곡식의 생산. 그러니까 가장 높은 평균적인 곡식 생산 이게 아니다.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생산을 만드는 게 농부들의 목표가 아니다. 일단 해석은 된 것 같아? 무슨 말인지는 좀 애매하지, 그지? 머리가 좋아요. 이게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어. 에버리지도 오버 매니어. 여러 해에 걸쳐서 평균화되어진, 여러 해에 걸쳐 평균적으로 평균화되어진 가장 높은 평균 생산을 만들겠다. 이게 농부의 목표가 아니다. 일단 해석은 됐니? 그럼 뭘까 이게? 만약 너의 time averaged yield, 시간 평균적인 생산이 marvelously, 정말 놀라울 만큼, 우리 요 단어 아는 거 맞지? I'm 아이언맨? 알지? 마블? 이 마블은 뭐였어? 대리석 또 구슬, 보드게임, 공기놀이, 이게 마블이었지? 그리고 우리는 또 유명하게 하나 있잖아. 마블링. 이거 적지만 마블링. 이거는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소고기에 마블링, 기름이 마블링이 좋아해가지고 마블링 여기 개념이지, 이제. 자, 이거 모른 척 하시고. 이런 개념이야. 그러면 만약 시간 평균적인 생산이 정말 놀라울 만큼 높다면 결과로 어떤 결과냐? 컨비네이션, 조합이잖아. 9 그레이드였죠. 9년 동안 정말 생산이 멋지고 훌륭하고 좋았어. 그리고 A and B 한 해 실패를 했어요. 이해했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년 동안 110만 톤 생산을 했고 111만 톤 생산을 했고 1년은 뭐 10밖에 생산 못했어. 이러면 대충 평균 100은 될 거야. 대충. 그지? 대충 평균 100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거라면 너는 스타일부터 됐으니까 굶어 죽을 거다. 언제? 그 한 해. 크라우 페일리어. 요 실패를 했던 한 해는 굶어 죽을 거다. Before you can look back to congratulate yourself. 네 자신을 축하하려고 되돌아보기도 전에 뭐에 대해서? 야, 정말 이번 10년 동안 그 전에 없었던 평균적인 생산이 정말 높았구나. 이걸 축하하려고 되돌아보기도 전에 너는 굶어 죽어버릴 거다. 이 말 이해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10년 평균 내면 100 이상의 생산을 했는데 문제가 뭐야? 요 한 해 다 굶어 죽는다니까. 근데 그동안 모아두면 되잖아요. 아, 여기 없는 말은 생각하지 맙시다. 네. 그래. 너무 상상이 나게 펼치지 맙시다. 요거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머리가 나쁜 겁니다. 알겠지? 그걸 지금 전제를 하면 안 돼. 그 말. 알겠지? 그래? 그러니까 어때? 이 말 이해가 된 것 같아? 무슨 말 하는지? 오케이, 좋아. 그 다음. 그러니까 농부들 입장에는 야, 우리 10년 동안 평균 생산이 엄청나게 높아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거 대신에 농부들의 목표는 뭐냐면 make sure 확실히 하는 거야. 뭘? 프로듀서 yield, 생산을 만들어내는 걸 확실히 하는 거지. 뭐 하는 생산이야? 굶어 죽는 수준, 그 이상의 생산을 만들자. 야, 매년 100씩 할 필요 없어. 50씩만 하도록 해. 50씩만. 그러면 안 굶어 죽잖아. 이게 목표가 되는 거죠. Even though the time average yield, 시간 평균적인 생산이 may not be highest, 가장 높지는 않다 할지라도. 어때? 괜찮지? 무슨 말인지, 그지? 그래? 콤비네이션이 정작이에요. 콤비네이션 조합. 콤비네이션 A and B. 그지? 9년 동안의 멋진 것과 한 해의 실패의 조합.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9년 동안 잘 하다가 한 해를 제대로 못하면 그게 굶어 죽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왜 저장 안 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저장하는 기술이 없었거나 저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 라고 전제를 해야지. 웃자고 한 이야기지. 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 네, 좋아요. 할 수도 있죠. 그러지 마세요. 네. 자, 그다음 그것이 이유다. 그러면 지금 봐봐. 농부들이 뭘 하고 싶어 지금? 대답해봐. 농부들이 뭘 하고 싶은 거야? 그냥 우리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매년 식량 생산을 확보하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야. 엄청나게 많이 평균 생산해봤자 의미가 없어. 이거 한 해 농사는 그냥 우리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걸 목표로 잡자. 된 거잖아. 그것이 이유다. 이러는 이유다. 이것이 이유다. 이게 make sense, 의미가 있다. 말된다는 이유다. 그러니까 위엔 전제가 됐지. 아직 뭔지 몰라. 그 다음 봐봐. 네가 만약 just one big field, 하나의 밭이 있다면 no matter how good it is on the average, 이것이 아무리 평균적으로 좋다 할지라도 너는 아마 굶주릴 거다.
when the inevitable occasional real arrives.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상황의 해.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가끔씩 오는 그런 상황의 해가 도착하면 자, 그 해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Your one field, 네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가치, low yield, 낮은 생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피할 수 없는 해가 온다면 너는 아마도 굶을 거다. 이해된 거야? 이게 뭐야? 이만큼 금파치 하나가 있단 말이야. 다 곡창지대고 비옥하고 좋은 땅이야. 생산 정말 좋아. 근데 어느 해 만약 물난리가 나서 여기가 침수가 돼가지고 농사를 못 지었으면 어떻게 돼? 굶어 죽을 거다. 말의 의도가 느껴져? 그럼 여기서 뭘 우리가 봐야 돼?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Just one big field. 이게 포인트잖아. 그럼 just one big field가 아닌 무언가를 해야 되겠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큰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가 이 가치 망하면 그냥 우리가 위에 식량 생산 망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 네가 많은 다양한 가치를 가진다면 매일 다양해 독립적으로 있죠. 서로 독립되어서 다른 가치를 가진다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제 가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좀 있고 여기도 좀 있고 여기도 좀 있고 이렇게 이제 빨리 이런 식으로 가치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In any given year 주어진 해에 some of your field 네 밭 중에 몇 개가 잘 생산을 할 것이고 그리고 뭐뭐 할 때조차 다른 밭들이 생산을 안 좋게 할 때조차 몇 개 밭은 생산을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나눠놓으면 여기는 X, 여기는 X, 여기는 X 하더라도 나머지는 잘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위험이 어떻게 되니 그러면? 소위 분산됐지. 그러면 아마도 굶어 죽지 않지 않겠니가 된 거지. 우리가 이제 빅카를 찾을 때 뭐냐면 내용을 봤더니 원 빅필드라고 하는 것이 아닌 요거에 반대가 되는 내용이 빅카로 들어가면 되겠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게 지금 몇 번인지 찾아보세요, 선지에. 랜드 레벨은 뭐예요? 오케이. 레벨이 뭐야, 레벨이? 단계를 나누는. 레벨. 우리 레벨업 할 때 레벨. 너는 영어 공부의 레벨이 얼마쯤 되는 것 같아? 1부터 100까지일 때. 90. 90? 아이씨. 주민, 너는 레벨이 얼마쯤 되는 것 같아? 60. 60? 그래, 알았어. 전 둘은 레벨 차이가 있네. 이현이는 레벨이 얼마쯤 되는 것 같아? 70. 70? 좋아. 승희는 얼마쯤 되는 것 같아? 모르겠어. 레벨은 모르겠어. 그럼 게임과 현실의 차이가 이거지. 자기 레벨을 몰라, 현실에서는. 그지? 높게, 낮게, 또는 뭐 정확하게. 리온이는 레벨이 얼마쯤 되는 것 같습니까? 60. 60. 아까 60이라고 누가 했지 않았어? 누가 60이라고 그랬어? 그럼 봐봐. 둘이 레벨이 같아. 그지? 둘이 레벨이 같지? 레벨이 동사이면 평평하게 하다. 땅을 고르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레벨. 이해가 된 것 같으냐? 레벨이란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알겠지? 동사는 땅을 평평하게 하다 이런 말이야. 랜드 레벨링은 땅을 평평하게 고르기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위드 트리밍 했는데 위드는 뭐야? 위드는 잡초. 트리밍의 뜻이 뭐냐면 다듬다. 다듬다야. 그래서 미용실 가서 우리 숏컷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있잖아. 숏컷 해주세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다. 어쨌든 남자들은 가서 컷하고 이제 다듬잖아. 보통 컷하는 게 그게 트리밍 한다고 그래. 트리밍. 나무 가지치기 하고 이런 거 트리밍 한다고 그래. 트리밍. 이거는 조금 좋아요. 잡초를 이제 이거는 뽑아내는 걸 의미하는 거겠지. 필드 스캐터링은 뭐라고 해서 그래? 땅을 분할. 흩어놓는 거. 올게닉 파밍은 유기농, 소셜 퍼틀러제이션, 그래서 소일 퍼틀러제이션 이거 뭐야? 흙을 비옥하게. 그렇지, 비옥하게 하는 거. 우리 요 단어는 기억해. 이제 퍼틀라이저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은 비료였지. 비옥하게 만드는 비료라는 거였지. 다 몇 번입니까 그러면? 3번. 답은 3번입니다. 땅을 흩어놔야 돼. 하나의 큰 땅을 갖는 게 아니라 작은 땅 여러 개를 가져야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랜드 레벨링을 땅 고르기라고 해서. 땅 고르기 맞아, 땅 고르기. 땅을 고르다는 게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땅을 일단 고르게 만드는 거, 평평하게 만드는 거지. 토목공사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할 게 이제 땅을 골라야 된단 말이야. 잠깐만. 왜 이게 배럴이가 낮다고 나오는 거야? 왜 연결이 안 되고? 불을 안 켜놨네. 멍청하다. 정말.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요 상황을 속담으로 표현을 해보자. 속담, 격언.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기. 영어로 해주세요. Don't put the eggs one basket. 그렇지. Don't put your eggs in one basket. 이거 모르면 적어두세요. 요 속담. 이거 기억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게 투자를 분산하라는 의미지, 그지? 한쪽에 몰빵하면, 올인하면 이득을 보면 많이 보겠지만 수익이 나면 엄청 나겠지만 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인생은 한 방이.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어. 한 방이라서 올인했는데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이제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거잖아. 너무 한 곳에 올인하지 마.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 인생은 한 방이라는 자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확 잡아야 됩니다. 머뭇하지 말고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이만큼 좋은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 몸을 걸어볼 일을 한번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무모하면 안 되지. 어떻게든 되겠지로 무모하면 안 되지. 저번에 말한 것처럼 로또 1억 원어치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인생은 알겠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되잖아. 당연히.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 왜? 그렇게 사가지고 안 돼가지고 범죄 저지르고 이러는 사람들. 그래요. 근데 될 확률이 몇이에요? 814만 분의 1. 그럼 로또 814만 개만 사면은 무조건 한 개는 되는 거예요? 그치, 814만 개를 사면 되지. 그럼 얼마쯤 되죠? 하나가 1,000원이니까 800만 분의 1 치면 800에다가 8,000에다가 8억에다가 80억? 그치, 1,000이니까 800만을 곱하면 800만, 8,000만, 8억, 80억 80억을 사면 하나가 당첨되겠지. 로또 상금이 얼마 정도예요? 1등이? 보통 적으면 2명, 3명 되면 한 뭐 50억, 뭐 60억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보통 한 10명씩 되고 막 이러면은 그렇게 많이 한 돼요? 10, 뭐 매덕 이렇게 나오지 보통 한 20억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지. 근데 10명씩 되는데 813분의 1이 맞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전 국민에 사는 개수가 한 3천만 장 팔리면 충분히 그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 아니야. 3천만 장 팔리면 적어도 4명은 나가야 되잖아. 당첨 1등 당첨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지. 거기다가 이제 어느 날은 좀 더 많고 어느 해는 좀 더 적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 짓을 한다는 건 무모한 거지. 814만 장을 살 수도 없어. 80억만 있으면. 아니 그걸 어떻게 814만 장을 어떻게 사?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못 사. 그래요? 못 사. 번호를 다 다르게 해야 되죠. 쓰겠냐 814만 장. 야 814만 장 하루에 몇 장을 써야 돼? 아니 이걸 1년 잡고 다 쓴다고 생각을 해도 1년 365일이면 하루에 몇 장을 써야 돼? 그 적어도 2만 장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적어도 좀더 써요. 그러니까 2만 장은 하루 2만 장이면 1시간이 얼마냐? 1시간에 대충 1,000장은 써야겠네. 1,000장 그쵸. 자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30분에 500장 그치? 그럼 10분에 한 150장 내지 200장 그럼 10분에 150장이면 1분에 15장을 써야 돼. 1분에 이거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4시간만 자면서 1년 동안 해야 그게 되는데 그 짓을 하고 있을 거라고. 이건 이런 정도 불가능하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 이상한 생각 하지 말라고. 내가 처음에 되게 돈이라는 거에 대한 놀란 게 초등학교 때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1억이라는 돈은 1만 원짜리가 만장이 모인 거다. 만이 뭐 억이거든. 기억했지? 만 원이 만 개면 1억이야. 그러면 이 만 개를 이렇게 센다고 할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애기 때 이런 게 봤었어. 그래서 아니 뭐 그 세는데 뭐 1시간이면 다 세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요걸 세는데 1초에 몇 장이나 세지 우리가? 1초에 한 장? 1초에 한 장은 좀 적고 1초에 2장을 센다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 만 장이면 5,000초가 필요하잖아. 그쵸. 5,000초면 60으로 나누면 그지? 6,000초라고 치면 얼마야? 800. 그냥 대충 6,000초라고 치고 6,000초면 6,000개면 60으로 나누면 그 100. 그지? 그 시간 꽤 걸리지. 100분? 이거 1시간 40분. 세는 데만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1억이구나. 근데 그때 처음 아기 때 1억이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 그때 깨달아서 이게 세는 데만 그렇게 걸리는 거구나. 자, 그 다음 들어갑시다.
과지도 한번 지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괜찮아. 나중에 풀면 돼. 뭐 빨면 되지 뭐. 괜찮아.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뭐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제 버튼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이고 생각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생각은 좀 아름다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좀 그래. 마음은 잘 모르겠어. 이게 그거 아니에요? 생각이랑 마음이랑. 아니지. 생각과 마음은 좀 다르지. 어떻게 되나요? 생각은 이런데 마음은 아닐 수도 있고 마음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이제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support may not be effective? support는 도와주는 거잖아. 도와주지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봐봐. receiving help 도움을 받는 것은 blow 한방 발견 한방 쳐 blow 알지 한방 치는 거 바람이 부는 거 폭탄이 터지는 거 한방 치는 거 월처 셀프 에스팀에 한방 먹이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셀프 에스팀이 뭡니까? 자존감. 자존감, 자기에 대한 존중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런 자존감이 있잖아. 근데 누가 날 도와주면 그 자존감이 그냥 상처를 받는 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제 어디서 그러냐면 정말 최근 연구 크리스토퍼라는 아저씨, 제시카란 분 연구, 이 대학교 연구는 자 조사했습니다. 이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따르면 threat to self-esteem은 자기 존중감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는 그런 모형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만들었나 봐요. 이 말이 의미는 지금 이해가 되는 거지. 위에서 얘기했던 자존감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그런 모형에 따르면 도움은 인지될 수가 있습니다. supportive and loving. 야, 내가 정말 너 도와줄게. 나 너 정말 아끼고 사랑해. 이렇게 인지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아, 나 정말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도와줘서 너무 행복해.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어떤 경우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위협적이구나라고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도움이 interpreted as implying incompetence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이 단어 해석해봐. incompetence. 일단 competence까지 기억을 해야겠는데 competence가 뭐야? 능력, 경쟁력. 자, in 했으니까 어떤 의미야? 능력이 없음, 무능함. 그러니까 정말 나 힘든데 날 도와주시는구나 행복해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이것도 못하나 나 바보다. 내 무능함을 표시하는 거지 알아챌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리고 계속하면 따르면 support는 be likely to be seen 이렇게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threatening 위협을 준다라고 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 좀 올릴게요. 위협을 준다라고 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이런 분야라면 어떤 분야? 이거 잘 봐봐. relevant가 뭐야? relevant. 관련 있는. 관련 있다는 중요한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중요한. 그래서 자신에게 관련 있는, 자신에게 중요한 분야라는. 그리고 self-defining, 자기의 정의를 내리는 그런 분야라는. 내가 이것만큼은 잘한다라고 내가 이것만큼은 내 영역이라고 믿었던 분야가 있을 거 아니야 각자가. 근데 이거를 옆에서 막 도와주려고 해. 그러면 뭐야 내가 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걸 좀 나름씩 갖게 생각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다시 말하면 이런 영역에 네 자신의 성공과 달성이 특별히 좀 내가 스스로 성공하고 내가 스스로 성취를 이루는 것이 내가 중요합니다라고 느끼는 분야. 이런 분야에서 누가 도와주면 이게 위협이 되는 거야.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없어? 자존감이 높으면 그런 위협도 안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내가 이거는 내 분야인데 네가 왜 집적거려 이럴 수도 있지. 그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이해되지? 자, 도움을 받아 셀프 렐러번트 태스크 그러면 자기 관련 있는 분야에서의 이런 업무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빈칸 좋아 안 좋아? 대답해봐.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들어갈 거냐 지금 빈칸이랑. 그죠? 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것은 언더라인. 이것도 기억하자. 언더라인 뜻이 뭐냐면은 손상시키다. The potential positive effects of help. 도움의 잠재적인 긍정적 효과를 손상시킵니다. 오케이. 그러면 됐네.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오잖아. 네가 만약에 셀프 컨셉, 너의 셀프 컨셉이 rest on your great cooking ability. 야, 나는 내가 요리를 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요게 내
자존감과 정체성의 근원이라고 한번 해봐. 그렇다면 It may be a blow to your ego. 네 자아에 대한 한 방 먹이일 거야. 친구가 도와줘? 네가 손님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걸 도와주면, 왜냐하면 이것이 뭐를 위한 거니까. 네가 나 또 마스터 셰프가 아니야라고 네가 생각했지. 내가 그렇다고 생각했던 마스터 셰프가 아니야라고 하는 걸 시사언시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내용 이해된 것 같아? 내가 친구들 놀러 온다고 해서 요리를 내가 직접 해서 대접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와서 도와줘. 그게 어떤 느낌이 드는 거야? 야, 너 혼자 그거 못해. 내가 같이 할 거야. 내가 도와줘야 돼. 어씨 뭐야 얘 선 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럼 거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거절하면 되지. 근데 이제 거절도 못하는 찌질이가 이렇게 느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잘 몰라 이거는. 그냥 왜냐면 나는 도와주려고 왔거든.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는지 나는 잘 모르거든. 근데 나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나 도와주려고 온 거 맞아. 나한테 호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야 이거 내 분야니까 너 다 이렇게 말 못하지. 그러니까 자기는 속 상하고 뭔가 자존감은 상하는데 말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친구면 너 꺼져 이씨. 너 거기 있고 니 시대발이나 해. 아, 미안 수업 시간 이런 말씀 안 되지만 너 나의 조수나 해. 이러면서 이제 그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 자 그러면 답 찾아보자. 답 뭐가 되는 게 좋아? 뭘 만들어야 돼? 근데 여기는 내용 기억나지 그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네가 이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업무인데 이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이 알겠지? 네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내가 이걸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를 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안 좋은 의미를 갖는 1번이 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쌤 모델이 뭐예요? 어디 있어? 5번이요. 이거? 네. 이게 모형이고 본복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니까 이제 네 자신 너의 행동을 모델로 삼다, 모형으로 삼다, 본보기로 삼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동사잖아, 투부정사. 네. 그래서 동사니까 본보기로 삼다. 그래서 디스커리지는 이제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 사람 어떤 사람? 너의 행동을 본보기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을 디스커리지 못하게 한다. 그렇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되겠지. 모형으로 삼다. 이해됩니까? 좋아요. 다음. 33번. 이거 하고 조금 쉴 테니까 좀 잘 보세요. 쌤. 어? 릴러텐트가 무슨 뜻이에요? 릴러턴트는 꺼리는 싫어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as well as making sense of events. 그리고 narratives. make sense of는 이해를 하는 거잖아. 사건에 대한 이해를 해. narrative를 그렇죠. narrative가 뭐야? narrative. 서사, 이야기. narrative. 서사 알죠? 서사 구조. 이야기. 나레이션. narration. 오케이. narration은 사실 이제 대사가 조금 더 좋긴 한데 그것도 이야기라고 해도 돼. 자, 이걸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잘 고대 역사학자들은 establish the tradition,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뭐뭐로서 그들의 역사의 전통을 뭐라는 걸로 역사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뭐야? 역사가 뭐였다냐 이제? history, 역사, writing, 써, 리비와 테시투스에 관련된 걸 쓰는 역사는 요 사람들에 관련된 걸 썼나봐. 이 역사는 예를 들어 나오니까 금방 답이 나오겠네요. 임파트 디자인들. 자, 우리가 역사가 이야기 서사인데 이거 말고 다른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 부분적으로 디자인되어졌습니다. 이그잼에 조사하려고 행동. 히어로즈, 빌런즈의 행동을 조사하기 위해서 디자인되어졌습니다. 히어로는 영웅, 빌런은 우리 너무 잘 알지 악당. 그 행동을 조사하려고. 그 다음에 또 메더테이트 뭐야? 메더테이트. 원래 메더테이트의 뜻은 명상하다잖아. 명상하다. 그러면 메더테이트 온 했으니까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뭐에 대해서 명상에 잠기는 거니까 생각을 하는 거지. 강점과 약점. In the character of emperors and generals. emperor은 황제, general은 장군. 황제와 장군의 어떤 인물들, 황제와 장군이라는 인물들의 강점과 약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면서 또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예시들을
for the virtuous to imitate or avoid. 예시들을 제공한다. 얘가 되는 것들. 자, 그 단어 뭐야? virtue가 뭐야? virtue. 믿어. 그렇지. 악덕은 뭐라 그래? 바이스. 바이스입니다. 바이스. 악덕입니다. 바이스의 virtue입니다. 악덕. 그 다음에 바이스는 이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바이스 프린시플은 어떤 분이었어요? 교감. 이거는 교장 선생님인데 두 번째 2인자 교감 선생님 이렇게 바이스 프린시플 이렇게 바이스 프레지던트는 부통령 이렇게 하겠지, 그지? 바이스는 이때는 부라고 해야 돼. 악덕한 나쁜 교장 선생님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virtuous가 지금 나와 있는 단어나 virtuous가 형용사인 걸 알 것 같고 형용사인 걸 알고 있을 때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다는 이야기는 이게 뭐가 되냐면 소위 우리 정관사 플러스 형용사의 모양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또 virtuous는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덕이 있는. 미덕이 있는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보자. 역사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빈칸을 찾아야 되는데 내용은 역사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어떤 역사에 대한 기술, 역사를 썼던 이걸 기술하는 역사는 디자인되었습니다. 조사하려고 행동, 영웅과 악당의 행동을 조사하려고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야.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황제와 장군들이 어떤 강점, 어떤 약점이 있었지? 이런 거 생각도 좀 하고 그러면서 예시들을 제공하는 거지. 누가 뭘 하는 거야? 미덕을 가진 자들이 흉내를 내거나 피하거나 할 수 있는 예시들을 제공하면서 야, 니네 찬량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잖아. 이거는 따라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예시들을 제공하는 거지. 이게 역사의 역할이었던 거야. 그러면 감이 조금 오는 것 같아? 역사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런 행동 해도 돼? 이런 행동 하지 마.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역사가. 자, 하나만 더 보자. 이것은 continue to be one of the functions of history. 자, 계속해서 역사의 역할이었다. 좀 올립시다. 어떤 역할을 계속하는지 보자. 프렌치. 크로니클이 뭐야? 크로니클. 크로노는 어떤 의미가 가져? 크로노. 승희야, 힘들어졌지? 그치? 표정이 힘든 표정이야. 아니야, 아직까지 힘들면 안 돼.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 요거만 좀 쉴테니까 보세요. 크로노는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어디 뭐 들어본 것 같지 않냐? 게임이나 영화 속에서 크로노 그러면 뭐 시간에 관련되는 걸 들어본 것 같지 않냐? 시간 대신 크로노스. 아, 크로노스가 시간의 신이었다, 그지? 그래? 그래? 그러면 요 단어 기억해봤느냐? 이건 알아야 돼. 싱크로나이즈. 동시화. 그렇지. 싱은 함께, 크로노 시간, 동시에 발생한다. 크로니클은 연대기야, 연대기. 연대기가 뭐야, 연대기가? 긴 시간에, 일생. 그렇지. 긴 시간의 역사를 이렇게 연표로 나타낸 게 연대기야. 한 사람에 해당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그래서 왕국의 연대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지? 니네 뭐 영화나 소설로 나니아 연대기 뭐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냐? 나니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 그지? 봤어 혹시 영화나 소설이나? 책으로 봤어요. 책으로 봤어. 옷장 속으로 들어가는 걸 책으로 봤다. 영화 재밌어. 나니아 연대기 3편 보면서 극장에서 나 혼자 살짝 울었어. 마지막에 끝나는데 너무 슬프더라고. 이상하게 슬펐어. 왠지 갑자기 슬퍼졌어. 그냥 즐겁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슬퍼져. 그래서 슬퍼 이러면서 약간 눈물이 났었어. 그래서 TV에서 나니아 연대기 3을 하면 안 봐. 왜요? 슬프잖아. 그 장면 다시 보기 싫어서 안 봐. 근데 우연히 TV를 켜놓고 막 다른 거 하다가 봤는데 그걸 그 마지막 장면이 거야. 그래서 와씨 채널 돌려야 되는데 하면서 못 돌리고 그냥 봤어. 한 번 더 봤어. 두 번째 보니까 좀 여전히 슬프긴 한데 참 진짜 예쁘게 슬프거든. 그래서 그냥 괜찮았어. 이번에 그 넷플릭스에서 다시 또 만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기대가 좀 되기는 해. 어떻게 만들지. 아무튼 연대기야, 연대기. 그러면 크로니클러를 했으니까 연대기를 쓰는 사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이런 말이야. 연대기 쓰는 사람, 장 프라사르트. 자, 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 역할이야. 이 사람 연대기를 쓰는 사람이니까 역사를 쓰는 사람 맞잖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had written his accounts of chivalrous knights fighting in the Hundred Years' War.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카운트가 뭐야? 어카운트. 어카운트 계좌, 설명, 내도 이야기. chivalrous 기사의. 기사의 나이트가 원래 기사잖아. 기사도를 가진 기사들의 이야기. 이 애들이 뭘 했는데 싸웠대. Hundred Years War. 이거 무슨 전쟁이야? Hundred Years War 해봐. 무슨 전쟁이야? 100년 전쟁. 누구랑 100년 전쟁을 해? 프랑스랑 독일? 아 영국. 그 누가 이겨? 프랑스. 누가 나와 거기에? 잔다르크. 아크에서 잔이라는 여자분이 이제 예수님의 계시를 신의 계시를 받고 막 우리치지 그죠? 근데 그게 진짜예요.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니까. 어쨌든 프랑스가 이겼으니까. 그리고 그 장은 어떻게 돼?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얀 왕권의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핑계를 대고 죽여버리지. 토사구팽. 들어봤지? 토사구팽. 토사구팽 들어봤지? 그러니까 토끼를 잡으면 개를 잡는다. 토끼를 잡아먹고 나서 이제 개 필요 없잖아. 개도 죽여라. 되게 잔인하지. 몇 살에 된 거예요? 잔다르크? 나이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처음 전쟁 나갔을 때가 10대였으니까 뭐 해봤자 한 뭐 이제 얼마 안 됐겠지. 아무튼 자, 나는 100년 전쟁에 싸웠던 기사들의 이야기를 썼다. So that 하기 위해서 brave men, 용감한 사람들이 should be inspired, 영감을 받아라. Follow such examples, 그런 예시를 따르는 영감을 받아라.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처칠, 링컨, 간디, 마틴 루터 킹 등등 똑같은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러면 역사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알겠지? 이거 하세요 또는 이거 하지 마세요를 알려주는 게 역사의 역할이야. 자, 그러면 찾아보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선지가 몇 번이 됩니까? 역사는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지? 모럴 레슨즈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도덕적인 교훈, 리플렉션 뭐야? 반영. 반영인데 반영은 거울에 비추는 거니까 성찰로 해석해. 성찰.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서 난 이런 존재고 성찰하는 거. 알겠지? 그 윤동주의 시가 기억나지 않냐? 참회록이라는 시. 네, 뭐요? 참회록이라는 시 몰라? 청동으로 된 거울을 닦고 또 닦는다. 내가 잘 안 비쳐 보여. 내가 나를 보고 싶은데 잘 안 비쳐 보여. 닦고 또 닦는다. 참회록. 안 들어봤어? 네. 윤동주 시 좀 읽고 살아. 그 저기 우리가 암만 각박한 세상을 살아도. 그런 시는 안 들어봤죠. 좀 유명한 것만. 네 기준으로 네가 아는 거 유명하고 모르면 안 유명한 거잖아. 아니죠. 그 많은 시가- 사람들이 아는 게 유명한 그 거. 시는 유명해요. 유명하시. 참회록. 기억하세요. 좀만 쉬고 할게요. 왜 또 뭔 소리 하고 싶어? 참여력이 유명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구나. 아니 그건 아니고요. 바이스 프레시던트가요. 악덕한 교장 선생님으로 해석할지 부교장으로 해석할지 어떻게 구별해요? 그 만약에 나쁜 교장 선생님, 나쁜 대통령 할 거면 형용사 비셔스를 쓸 겁니다. 비셔스. 그래야지 바이스는 명사예요. 명사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면서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죠? 바이스를 쓰면 부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게 맞습니다. 악덕한 교감생 하면은 비셔스 바이스 프레시던트. 바이스 프린시퍼 이렇게 되겠지. 아, 그렇지. 지금 14분이니까 20분에 시작할게요. 근데 source of moral lessons and reflections 할 때 source가 뭐죠? 자원은 아니고 근원이지 근원. 근원이죠. 역사가 그 근원이란 거예요. 역사라는 게 사람들에게 뭘 할지 말지를 알려주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history writing of Livy or Tacitus가 이 사람 이름이에요. 좀 바꾸면 그치. 근데 왜 올이에요? 이 사람 또는 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리비우스라는 사람과 테스투스라는 사람인 거지.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사람 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쓰는 이 사람에 관해서 쓰는 역사는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역사의 기록이 이 두 사람 동시에 기록할 수도 있지만 리뷰 수를 기록하고 테스트 수를 기록하고 따로따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기록한 역사. 그렇지, 그렇지. 업이니까 이 사람들에 관하여 기록한 역사는 이렇게 써버려야지. 그럼 이 사람들이 썼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 작가 이름을 먼저 쓰면 되잖아. Reviews or tests writing of history 이렇게 쓰면 이 사람들이 썼다는 의미가 되겠지. 그럼 오프레션이 뭐예요? 어가, 어가. 어가. 미루는 거죠. 어가. 미워하겠어. 어가. 미디테이트는 명상이고 미디에이트는 중재하다예요. 음.
벌써 22분이네? 와,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 확실한가요? 네? 자, 이제 다시 가도 됩니까? 재밌지 않아? 재밌어요. 일단 예언하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승희 재밌니? 왜 신빙성이 없어요? 재밌어? 네. 그래? 재밌어? 네, 저기 다들 학교 가서 마스크 쓰고 다녀? 당연하죠. 아직 학교에서 다 쓰는구나. 그렇군. 지금 벗어도 돼요? 벗어도 돼. 벗어도 되고. 아니, 뭐 이렇게 혹시 감기 기운이 있거나 이런 꼭 쓰고 다니고 아직까지는 쓰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확진자수가 더 낮아졌다고 하긴 하더라, 그지? 그러니까 아마 사라질 것 같긴 한데. 요즘도 확진자가 있어요. 계속 나오죠, 확진자가. 우리 처음에 확진자 한 명 나왔을 때 벌벌 떨었잖아. 그렇죠. 1000명 넘어갈 때 지구는 망하는 줄 알았잖아. 근데 그 뒤로 뭐 몇십만 명 이렇게 나올 때는 나는 언제 걸리지 뭐 이러고 살았잖아. 아직도 나오지 당연히. 근데 이제 그 정도를 겪고 나니까 이제 뭐 1000명, 2000명은 사람 그 숫자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안 걸린 사람도 꽤 많던데. 그렇지. 한 30% 이상은 안 걸리지 않았나? 아무튼 나는 걸려서 엄청 고생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는 걸리고 싶지 않아. 사실 좀 궁금하긴 했거든. 어느 정도 아픈가 뭐 이러기도 하고 또 걸리면 일주일 동안 회사도 안 가고 이런다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 사람 마음이. 근데 이제 딱 걸렸다는 걸 느끼고 소위 망했다는 걸 내가 직감을 했어. 그게 언제 딱 그랬냐면 금요일날 저녁에, 어느 금요일날 저녁에 수업을 하러 갔는데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뭐 하고 운전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운전을 할 때는 내가 이제 운전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기쁘단 말이야, 행복하단 말이야. 차가 안 막히면 되게 행복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상 뭐 하고 아니 잠도 분명히 잘 잤는데 왜 이렇지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와서 토요일 날 이제 또 수업을 하는데 뭐 토요일은 잘 모르겠고 이랬는데 일요일 저녁에 좀 이상하더라고 느낌. 뭐가요? 일단 멍하고 열이 내가 잘 안 나는 열이 나고 콧물도 나고. 이게 이제 평소에 감기 기운 있는 거랑 다른 거야. 큰일 났다. 걸린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5분만 기다리세요 하고 하더니 이쪽으로 옮겨 앉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진되십니다. 확진되었으니까 저리 가라고 옮겨 앉으라고. 마스크는 쓰고 있으니까 약 먹고 점점점 하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쯤 되는 게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고 내가 생각한 거니까 이제 제일 힘든 때가 된 거지. 그래서 나 약 먹고 자고 했는데 진짜 막 아무것도 못 하고 약 먹고 잠만 잤어. 왜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그냥. 아파서요? 아파서.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막 힘들고 아프고 막 괴롭고 막 어디가 아파요? 몸 전체가 몸살 난 듯이.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깨어내야 되는데 깨우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나 그랬었어.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했잖아, 그제? 그 수업할 때 진짜 막 괴롭고 기침 나고 하는 걸 겨우 참고 했지. 근데 이제 그게 한 3주, 4주를 가니까 미치겠는 거야, 진짜. 3주 동안 그랬다고요? 거의 3주 동안 아팠어. 몽한 증상이 3주 정도 있었어. 그럼 저희 3주 동안 수업 안 했었어요? 아니, 일주일은 수업을 안 하고 그다음부터 나와서 수업을 했지. 수업을 했는데 수업할 때는 그냥 수업을 하는 거지. 니네들은 잘 모르게 하는데 이제 마치고 집 가거나 이러면 이제 그냥 막 이런 거지. 하면 약 먹고 자고 아무것도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게 대한 증거는 두 가지야. 일단 집에서 여유가 있을 때는 항상 게임에 접속을 해 있는데 접속을 안 했다는 거. 그다음에 배고프면 뭔가를 시켜서 먹는데 그런 걸 먹지 않았다는 거. 그냥 물 먹고 약 먹고 집에 있는 밥에다가 김치하고 조금만 한 숟가락만 잘 내고 그냥 자버리고 이랬다는 거. 되게 힘든 거였어. 다이어트. 그건 다이어트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아. 아프면 잘 먹어야 되는데 먹기도 싫더라는 거야 진짜. 아무튼 안 걸린 친구 손 들어봐. 누가 안 걸렸어? 잘 안 걸린 것 같아요. 넌 걸려도 막 싸돌아다닌 거 아니야? 그랬죠. 그치? 네. 아니 밀접 접촉자일 때도 하고 나가지고 수업했더래.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나는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밀접 접촉자인데 그냥 나왔다고 해서는 자 그래 우리 이제 코로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행운이야. 왜냐면 지금 대학교 간 친구들은 코로나 3년을 고등학교 생활을 함께 보냈잖아. 얘네들은 불행해. 수학여행 같은 것도 못 갔지. 하여튼 뭐 1학년 때 거의 1학기는 집에서 그냥 온라인 수업을 했지. 그러니까 하여튼 불행한 애들이야 진짜.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이 있는 세대야. 얘네가 대학생 이제 끝나고 사회 나갈 때 한 5, 6년 뒤가 되면 사회 현상이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분명히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못한 세대잖아.
그러니까 다른 게 있겠지 분명히.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른이 되면서 나타나는 뭐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쌤이 가르쳐 보셔서 아시죠? 어떤지. 공부를 안 하지. 그래요? 공부를 안 하지 그래. 덜 하지. 왜냐면 좀 그렇지. 그래. 근데 이제 상위 10%는 알아서 해.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아닌 애들은 덜 하지.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덜 하잖아. 이거 윽박을 좀 질러야지 하잖아. 애기들이 돼가지고. 그치? 얘네들 애기들이라서 노트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가져오는데. 야, 야구 배트를 들고 올게 이제. 야구 배트 들고 와. 야구 하시려고요? 아니 니네를 두드려 패게. 내 영상 찍으면서 때릴 거야. 오. 이리 와. 맞자. 이러고. 영상 공유하면 나 이제 뉴스 나가겠지, 그지? 얼굴 모자이크하지 마세요. 그냥 나갈 겁니다. 자 봅시다. 이거 되게 재밌지. 이 질문 되게 재밌고 요 질문 잘 읽어봐봐. 요 질문도 머리가 좀 좋아야 이해가 돼.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브라이언이라는 분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evaluate choices differently, 다르게 선택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뭔가 달라진다. 그의 팀은 was able to cut cheating in half. 컷은 뭐야? 컷. 잘해. cheating은 뭐야? cheating. 부정은. 그렇죠. cheating. 우리 컨닝이라고 얘기하는 걸 잘랐습니다. in half니까 얼마만큼 자른 거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Please don't cheat. 자, cheating, 그러니까 부정행위 하지 마세요. 거 대신에 그들은 바꿨습니다. 어필, 호소를 뭐로 바꿨냐면은 부정행위 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라고 바꿨습니다. 말의 차이가 느껴져? 부정행위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부정행위 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로 바꾼 거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when you are urged, urge는 재촉하다. 야 이거 좀 해라. 야 이거 좀 해. 등떠 밀고 재촉하는 거 urge. 재촉하다. 촉건다. 야 이거 좀 해라. 네가 재촉 당한 거잖아. not to cheat. 부정 행위를 하지 마세요라고 재촉 당하게 될 때, 너는 이걸 해. 그리고 여전히 see an ethical person in the mirror. 이 행위를 하고 나서 거울 속에서는 뭘 보는 거야? ethical person을 보는 거니까 어떤 사람을 보는 거야? 윤리적인 사람을 봐. 자, 부정행위 했으면 윤리적이야, 비윤리적이야? 비윤리적이잖아. 근데 부정행위를 하지 마세요라고 행동에 대한 걸 촉구를 하면 부정행위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별로 생각 안 한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그렇대. 내용 이해됐지, 그죠? 근데 그 다음 봐봐. 근데 우리가 you are told, 들었지? not to be a cheater, 부정행위 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 행동은, 그럼 그 행동은 부정행위를 하는 행동일 거 아니야? cast a shadow, 직역을 해봐. cast a shadow, 뭐야 의미가? 그림자를 그리다. 그렇지, 그림자를 그리우다. 이게 직역이고 의역을 하면 영향을 끼치다. 그림자가 그리워진다는 건 그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잖아. 알겠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고 하면 영향이 있는 거야. 이 morality, 자, morality는 도덕성이니까 비도덕성이 tied, 묶인다. 너의 정체성에 묶인다. 이제 나는 부정행위 자체랑 나랑 따로따로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된 거니까 이 비도덕적이게 내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제. 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알겠지?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좋아?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게 좋아? 그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게 좋은 거지. 노트 정리해와 이게 아니라 노트 정리를 해오는 사람이 되도록 해. 별로 이건 차이가 없는데. 아무튼 다음 시간에 노트 다 가져와야겠지. 가져와. 왜 말을 안 들어? 왜 말을 안 듣지? 말 들어 알겠지? 가지고 해와. 자, 그 다음. 아니면 영어 시험에서 맨날 100점을 맞든가. 그럼 내가 그래 너는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준민 왜? 다음에 영어 시험 100점을 받든가. 하지도 않고 가지도 오지 않고. 자, 그 다음 보자. 계속해서 너의 이제 정체성에 딱 웃기게 됩니다. 그 행동이 훨씬 덜 매력적이게 만들면서 cheating은 isolated action. 부정행위는
독립된, 고립된 행동이다. That get evaluated with logic of consequence. 결과의 논리로 평가가 되는, 결과의 논리로 평가되는 독립되는 행동이다. 이게 뭐냐면 부정행위를 하고 나면 안 걸리면 뭐야? 소위 안 걸리면 아무 일도 없는 거지. 그지? 행위만 보면 컨닝했어, 안 걸렸어, 끝이지 뭐. 그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 자, 여기 다시 봐라. 추림은 고립된, 독립된, 따로 떨어진 행동이다. Get evaluated, 평가가 돼. 논리, 결과의 논리로 평가가 되는. 결과가 좋으면 안 걸리면 그만이야. Can I get away with it? Get away with it. 직역하면 가지고 도망가다. 자, 가지고 도망가는 건 어때? 성공을 한 거야, 실패를 한 거야? 도둑놈의 물건 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 성공을 한 거지. 그러니까 요 의미가 그런 의미야. Get away with it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공하다는 말이야. 성공하다. 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자, 그걸 성공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 부정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끝났어. 어때? 부정행위를 했지만 나 성공했잖아. 안 들켰잖아. 하나 또 맞았단 말이야. 끝났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being a cheater,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evokes a sense of self를 만듭니다. evoke 뜻 해봐. evoke. 불러일으키다. invoke, provoke. 전부 다 불러 일으키다 라고 해석을 하고, 그지?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다음에 얘랑 별개로 뭘 기억한다? 리버크를 기억하자. 리버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취소하다, 이죠. 취소하다.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부정행위자가 된다는 것은 뭘 불러일으키냐면은 센스 오브 셀프, 자신에 대한 어떤 느낌, 자아에 대한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추리공인과 라지가 appropriateness. 자, 이거 한번 보자. appropriate까지, appropriate까지 형용사. 이건 NS가 명사가 된다니까. appropriate 형용사 뜻은 적절한. 그럼 우리말은 뭐냐면 적절함이라고 하는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아니 과연 내가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 이거 적절한 거야? 누구도 자기 스스로가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부정행위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지 마. 근데 부정행위를 했어. 행위에 강점을 두면 행위가 안 들키는 순간 그냥 괜찮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부정행위하는 자가 되지 마라고 하면 행위가 들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울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해? 나는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이야. 근데 난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이해된 거지? 그죠? 거짓말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하는 게 맞다는 얘기야.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하는데 거짓말하고 속여 넘어겨서 결과가 좋으면 아예 행복해? 근데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 난 거짓말쟁이구나. 그렇지. 맞습니다. 자, 뭐 조금 더 읽어보자. What kind of person am I? 나는 어떤 종류 사람이지? Who do I want to be?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이런 증거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브라이언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You should embrace nouns more thoughtfully. 우리는 noun이 뭐야? noun. 명사. 명사를 조금 더 생각 깊게 생각을 하면서 끌어안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don't drink and drive 라고 하는 것은 could be rephrased. 다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Don't be a drunk driver가 라고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음주운전자가 되지 마. 알겠지? 음주운전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되지 마. 음주운전하고 안 걸리면 그만인데 음주운전자가 되지만은 안 걸리더라도 나는 음주운전자야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반성과 비도덕감이 함께 쌓이게 되는 거잖아. 쌤. 근데 드링크의 과거분사는 드렁큰 아니? 저 드렁크 드라이브 저거 얘기하는 거야? 저거는 원래 드렁크가 있고 드렁큰이 있거든. 근데 이제 드렁큰하고 이응이 붙은 건 수식하는 연결만 사용이 돼. 네. 그래서 쌤이 이제 술 취한 부장할 때는 드렁큰 타이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내가 술 먹고 여기 다니다가 내려가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걔가 어제 술 먹었더라. He was drunk라고 써야 돼. 그건 알겠나?
음주운전은 드렁크 드라이빙이라고 씁니다. 음주운전은 드렁크 드라이버, 음주운전자. 근데 저건 수식하는 거 아니에요, 드라이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대문자로 써놓고 대문자를 안 쓰더라도 음주운전이라는 표현은 드렁크 드라이브라고 씁니다. 드렁크 드라이브.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드렁크 드라이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렁크 드라이브 또는 드렁크 드라이브는 음주운전자. 드렁크 드라이빙, 음주운전. 네. 오케이? 여기는 드렁크라고 씁니다. 드렁크. 그렇지? 이렇게 기억하세요. 드렁크 드라이빙이 음주운전입니다. 여기는 음주운전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음주운전자가 되지만 똑같은 것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에도 똑같은 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좋은 쪽이야 이거는. 자, 아이가 그림을 그렸지. 그래서 아이를 네가 그린 그림이 참 창의적이구나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넌 참 창의적이구나라고 말을 해줘라. 어떻게 이해된 거야? 네 그림 참 독창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넌 참 독창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애구나 이렇게 해줘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림 하나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한 거니까 훨씬 더 좋게 인식을 할 겁니다. 이런 뉘앙스가 나오겠지. 이제. 이해된 거지? 자, 그러면 빈칸 채워봐. 뭐라고 채워야 돼? 뭐 할 때 사람들이 다르게 평가를 하는 거야. 다 보이지? 네. 우리가 뭘 강조해줘야 돼? 캐릭터. 행동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행위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성 강조를 해야 돼. 그러니까 3번 shift down emphasis 우리의 집중 강조를 from A to B 행동에서 사람 이제 캐릭터로 이동해 갈 때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평가를 다르게 할 겁니다가 되는 거지. 내용 이해가 됐고 3번 선지도 이해가 되는 겁니까? 예. 알겠지? 그래서 너 정말 이번 시험 잘 봤네 가 아니라 너 시험 잘 보는 애구나 영어 잘하는 애구나 이렇게 해주래. 그래, 앞으로 나도 이렇게 얘기할게. 너 참 영어를 잘하는 애구나.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지? 너 영어를 왜 이렇게 못해? 이거 안 되잖아. 너 이번 시험은 망쳤구나. 이번 단어 시험은 망했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 단어 시험 망친 거를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나랑 단어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연결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너는 단어를 못하는 애구나. 그러는 순간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단어를 못하는 거라는 각인이 생길 거 아니야. 그렇군. 그렇군. 좋았어. 너는 왜 단어를 안 외워오니? 너는 단어를 안 외워오는 애구나. 이러면 안 되지. 너는 단어를 안 해볼 수도 있죠. 35번. 쌤, embrace가 뭐예요? 엠브레스는 껴안다, 힘다. 오리지널리티. 창의성이고 창의성, 독창성, 창의성. 예원아 힘드냐? 아니요. 괜찮아? 예원아 힘들어? 그러지 알았어. 힘들다고 할 줄 알았어. 준민 힘들어? 안 힘들어? 승희 힘들어? 그래 좋았어. 그러면 안 힘들어요. 안 힘들다고 했잖아. 이미 늦었어. 쌤, 어필이 뭐예요? 어필은 호소하다, 호소.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이제 흐름과 관계없는 걸 고르는 문장입니다. 잘 읽으면 이거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이지. 자, taking a stand. 그러니까 일단 이제 해석을 하면 자세를 잡는 거, 자리를 잡는 거 이런 말이잖아.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면 네가 비컨이 될 수가 있거든. 비컨 적어주지 않을까? 횃불. 그러면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비컨. 알아둬. 이거는 중요한 단어야 사실. 횃불, 봉화 이런 말이야. 신호 이런 말이야. 횃불이란 말은 알잖아. 봉화라고 적어봐. 봉화. 근데 비콘은 그냥 비콘이라고 쓰지 않나요? 어디에서? 탐사용 비콘이요. 그렇지. 그렇게 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 이런 개념이지. 그래서 자주 나오는 단어라서 기억하는 게 좋아. 비컨. 게임 좀 해봤네. 근데 영화나 게임에 보면 비컨이라고 나오는 탐사 장치, 신호 장치 이런 개념으로 쓰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왜요? 플립 비콘이라고 쓰면 이제 함대 신호 장치 그런 말이거든. 함대가 이제 어떻게 할지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그게 이제 비컨인데 기억하세요? 자, 네가 비컨이 됩니다. For those individual 이런 개인들에게 who are your people. 네 사람인 그런 사람들, 내 부족인 사람들, 내 관중 청중인 사람들. 자, 그러면 너 때 이제 taking a stand라는 단어가 그냥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입장을 취하다 이렇게 의역을 좀 하면 좋겠지.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라고 하는 거. 내 입장은 이래. 이게 중요할 겁니다. 왜? 네가 등대가 되거든, 횃불이 되거든. 이런 사람들에게, 니네 국민, 니네 부족,
니네 청중 관중들에게 네 입장이 어떤지를 밝히려면 이거 횃불이 나를 따르라가 되는 거니까 중요한 겁니다. 네가 raise your viewpoint, 이 견해를 올릴 때 like a flag, 깃발처럼 내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올릴 때 이게 이제 우리 운영하다 하면서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where to find you, 어디서 너를 찾아야 될지를 압니다. 저기 있네. 내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저기 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랠링 포인트가 됩니다. 랠리가 뭐예요? 랠리가 랠리 밑에 봐봐. 모르면 밑에 봐야지. 랠리가 근데 그 랠리 있잖아요. 연달아서 막 가는. 그렇지 맞아. 랠리 원래 기본적으로 집합이에요. 집합. 이렇게. 랠리 하면 이제 집회.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모이는 자리가 됩니다. 내가 여기 있다를 알려주면 나의 추종자들이 모일 겁니다. 쌤, 응? 랠리가 원래 동사예요. 랠리는 동사, 명사 다 되지. 명사, 집회는 명사, 동사가 되면 모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displaying your perspectives, 너의 견해를 보여주는 것은 Let's prospect and current customers know that you don't just sell your products or services.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이제 색깔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너의 견해를 보여주는 것은 동사를 합니다. prospect는 뭐야? prospect. 전망. 앞으로 그럴 거야. 프로, 앞, 스펙트, 견해, 보다. 앞으로 그럴 거야. 또는 current는 뭐야? current. 최근? 현재. 그러면 합치면 prospect customer는 이제 미래의 고객. 앞으로 내 고객이 될 거야. 이 미래 고객이 prospect customer. current customer은 뭐야? 현재 내 고객. 자, 여기서는 이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뭔가를 판매를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그지? 세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너의 견해를 보여주는 것은 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 견해를 보여주는 것은 자, 니네 이거 한번 해봐. displaying your perspective라는 이 표현은 앞에 나오는 어떤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taking a stand. 라는 게 느껴져 혹시? 그러니까 내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의 견해를 보여주는 것은 그치? 나는 이런 견해를 가졌다. 나는 이런 입장이다라는 것은 어떻다? 잠재적 고객 또는 현재 고객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는 겁니다. 뭘? 네가 단지 너의 제품과 서비스를 파는 게 아니다. 단지 이것만을 파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단지 내가 이 물건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이래. 요걸 보여주는 것은 단지 내가 물건만 팔고 니하고 땡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은 이러니까 앞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요런 점이 있을 거야. 뭐 이런 걸 알려주면 어때? 물건은 고장나면 새로 사면 되잖아. 네. 지금 차가 이제 수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거든. 네. 내일 가지러 갈 거야. 가서 타보고 마음에 들면 그냥 계속 타고 이상하면 버리려고. 고쳤는데 버리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긴 한데 이제 새로 사는 것보다는 골트 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 정도 들었고 차 물건이긴 하지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차를 버렸어. 딴 차를 사야겠다. 예를 들어 누구한테 전화할까? 샀던데. 그치? 산 그 딜러 알려준데 전화하겠지 일단. 네. 그리고 저 이런데 내 차 이거 중고로 팔아주시고 새 차 사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만납시다 할 거 아니야. 그 아저씨 좋아가지고 만나겠지. 네. 왜냐면 그 아저씨 되게 잘해줬거든. 그 살 때 처음에 내는 돈 얼마 자기가 이제 판매하면 어느 수입이 있잖아. 그거에서 자기 수입 거의 포기하고 요만큼만 챙기고 나머지 다 나한테 이제 넣어줬거든 다 이렇게. 그래서 되게 잘해줬어.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다 사람 보내가지고 가져가서 수리하고 다 해주고 막 그랬거든. 지금은 이제 서비스 기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내 돈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좋았지. 그럼 나는 그 아저씨가 또 전화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의 내가 단지 차만 파는 게 아니야. 나는 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야. 나는 이 차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를 보여준 사람이야. 이해된 것 같아? 그게 이런 뉘앙스야. 그래서 너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은 잠재적 고객 그리고 현재 고객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네가 단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베스트 마케팅은 절대로 selling a product or service 그냥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파는 거에 있는 게 아니야. not
never just 단지 이거 파는 게 아니라 또 뭘 해야 돼? taking a stand. 입장을 취하는 데 입장. 나는 이런 생각이야. 내 견해가 이런 거야를 보여주는 겁니다. showing an audience에게 why they should believe it. 왜 그들이 믿어야 돼? 신념을 가져야 돼. What you are marketing. 네가 마케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되는지 enough to want it at any cost.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이것을 원하기에 충분할 만큼 왜 내가 저 말을 믿어야 되는지에 관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Simply because they agree with what you are doing. 네가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단지 동의를 한다는 이유로 내가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돈이 좀 들더라도 내가 네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네, 신념을 가지겠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내가 가진 입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한테 물건만 팔고 튈 것 같다, 물건만 팔고 나랑 인연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든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물건을 살 뿐 아니라 뒤에 사후 관리 점점점 이런 느낌을 주는구나 하면 좀 비싸도 사겠지 당연히. 왜냐하면 그 뒤에 올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건 팔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 물건 팔려고 총력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은 이러하니 이 물건을 구매하시면 요렇게 이럴 겁니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면 그래요? 그럼 좀 비싸도 산단 말이야. 어떤 건지 알겠지 이제 대충 이제 이런 느낌인 거지. 그다음 만약 네가 원하면 retain your existing customer. retain의 뜻이 뭐야? retain. 유지하다. 너의 지금 현존하는 고객들을 유지하기로 하면 너는 create ways. 길을 만들어야 한다. That a customer can feel like. 고객이 느껴. Another member of team. 팀의 또 다른 멤버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of product development. 제품 개발의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내가 팀의 다른 멤버구나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건 어때? 좋아 보여? 자, 그 다음 5번. Products can be changed. 물건은 바뀔 수도 있고 조정될 수도 있다. 만약 they aren't functioning. 기능하지 않아. 물건을 바꿀 수 있다. 근데 rally point. 모이는 지점. 깃발 들고 내 입장은 이래요라고 모이는 지점은 aligned. 통합한다. 연결된다. 가치. 그리고 의미. behind what you do. 네가 하는 것에 가치 이면의 것과 연결된다. 자, 뭐가 제일 어색해? 어떤 게 제일 어색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야? 네 입장을 밝혀. 물건을 판다는 건 단지 물건 파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 예. 어떤 게 제일 이상해? 4번. 4번은 뭐라 그래? 만약 현존하는 고객을 유지하려면 네가 그 고객이 뭐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돼? 네가 그 사람을 팀의 일원이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 생산 과정에 참여를 하는 팀의 일원이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현재 고객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말하는 전체 주제는 뭔데? 뭘 보여주는 건데? 내가 가진 입장과 견해를 보여주는 거잖아. 4번은 뭐라 그래? 고객 유지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 팀의 일원이 되게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전체적인 맥락에 쓰면 어때? 좀 다른 거지 지금. 내가 가진 랠링 포인트, 내가 여기 있다, 내 입장, 내 견해가 뭔지를 보여줘? 이거 이야기하는데 고객 유지할래? 팀의 일원이 되게 만들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4번이 답인 거야. 주민 이상해? 괜찮아? 이해된 거야? 예은아 표정 관리해. 표정 관리. 너무 힘든 표정 보이면 내가 너무 미안해지잖아. 하나만 딱 더 갑시다. 알겠지? 자, 마지막 거. 무섭다. 쌤 어저스트가 적응하다예요. 적응하다, 조정하다. 적응하다. 가만있어. 우리가 지금 29, 30, 31, 32, 33, 34, 35, 36, 36까지 하면 되는 거지. 자, 봅시다. 만약 DNA가 런닝의 유일한 곳이라면 메럴이라는 동사 뜻은 뭐예요? 중요하다. 자, DNA가 유일한 중요한 것이라면 there would be no particular reason. 이유가 없다. build meaningful social program. 의미가 있는 사회 프로그램. 자, 사회라는 말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 의미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쏟아붓다. 좋은 경험을 아이들에게 쏟아붓고 그리고 그들을 나쁜 경험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 프로그램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유전자가 모든 걸 다 아는 거면 애들을 어디다 갖다 놓고 키우든지 간에 유전자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사회적 프로그램 같은 게 뭐가 필요하겠니? 이런 의미가 된 거지. 일단 이해된 거야? 첫 번째 문장?
오케이. DNA는 선천적인 거잖아. 사회적인 프로그램은 후천적인 거잖아. 그지? 선천적인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그러면 후천적인 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야. 그 다음 A를 봐. This number came as a surprise. 이 숫자는 놀라움으로 다가온다. 바이올로지스트에게. 이거 처음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잠깐만. 내 펜 어디 갔어 이거? 내 펜. 내 펜. 떨어진다고 잠깐만. 가끔 이거 떨어져서 가방에 굴러다녀. 그렇지. 참 어이가 없고. N은 처음이 아닌 것 같아. X. 그다음 B를 보자. 그래서 how does the massively complicated brain 어떻게 아주 거대한 복잡한 뇌가 with its 86 billion neurons. 어이씨 뭐야 가만있어. 빌리언이 몇 개더라? 10억. 그러면 86 빌리언이면 몇 개야? 10억. 860억 개. 수학적 계산 가능해? 이렇게 860억 개의 뉴런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 거대하게 복잡한 뇌가 어떻게 get built 만들어지는가? From such a small recipe book. such a 그런 작은 용일체. 일단 B는 처음이 돼야 돼요. such a recipe book 안 나오잖아 지금 위에. 그러니까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것도 처음은 아니겠구나. 일단 X. 알겠지? 그럼 우리는 이제 such a recipe book 찾으면 B가 연결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읽어보자. 읽기면 answered rely 대답은 의존을 합니다. clever strategy 현명한 전략. 이 단어 또 기억나는 친구 implement. 보완. 그거는 서플먼트. 그래서 supplement. 솔직히 이거 다 기억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 컴플리먼트 보충하다였고 두 번째는 컴플리먼트 또 뭐였어? 칭찬하다. 칭찬하다였지. 칭찬하다였고 마지막에 서플먼트 뭐였죠? 보충. 보충하다였지.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저 임플먼트를 썼지. 예. 임플먼트는 뭐였어? 실행하다, 시행하다. 실행하다, 시행하다. 잠시만요. 실행하다, 실행하다. 자, 그러면 답은 놓여있다. 현명한 전략, 실행되어진 by the genome. 유전자에 의해서 실행되어진 현명한 전략에 놓여있다. 이게 뭐냐? build incarnate. 불완전하게 만들어두고 세상의 경험이 refine, 정지하게끔 내버려둬. 그러니까 유전자는 완성을 못 시키고 골격을 만들어봐. 경험을 하면서 후천적 경험을 통해서 완성을 시켜 이런 말인 거지. 그러면 C 아직 안 갔잖아. B하고 A가 연결돼? 네. 어떻게? 넘버 2. 어디 있는데? 86 빌리언 그거 그렇네. 여기 숫자가 있네. 우와. 680억 개. 우와. 860억 개인데요. 미안해요. 그래. 60억 개 그래. 왜 이렇게 좋아하냐 다들. 나의 불행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C에 숫자가 뭐가 있는지 안 나와보면 연결고리가 좀 보이겠네 일단. C를 일단 보자. 그런데 뇌는 요거 합니다. Right kind of environment. 올바른 종류의 환경을 요구합니다. 만약 they are to correctly develop. 제대로 발전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올바른 환경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C의 처음이 저 위에 요거 마지막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좀 이렇게 해볼까? 어때? 여기 뭐라고 그랬지? DNA가 유일한 거라면 중요한 유일한 것이라면 사회적인 프로그램 같은 거 필요 없잖아. 근데 뇌는 이제 우리 뇌는 엔바이러먼트가 필요하면 엔바이러먼트가 뭐야? 엔바이러먼트가 환경은 뭐야? 후천적이야, 선천적이야? 후천적인 게 필요하잖아. 이게 뭐냐면 소셜 프로그램이겠지. 어때? 요 정도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야, 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DNA가 다 이거 필요 없잖아. 근데 우리 뇌는 환경이 필요하다니까. 만약 내가 they are to correctly develop.
올바르게 발달하고자 한다면 행동이 필요합니다. When the first draft of Human Genome Project came to completion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죠. 드래프트. 뭐예요? 초안. 초안, 초고. 첫 번째 글. 초안. 근데 드래프트 자체가 초안이라는 뜻이면 첫 번째 초안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초안 자체가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영어가 이렇게 중복되는 말을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one of the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온다고 배우잖아. 근데 뒤에 보면 최상급이 주로 오거든. 그래서 우리 영어식 표현은 가장 아름다운 분들 중 한 명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많잖아. 아니 가장 아름다운 건 한 명밖에 없는데 원래. 근데 그들 중 한 명 이렇게 쓰지. 영어가 좀 그런 언어 같아. 그러니까 그냥 드래프트 해도 되는데 first 드래프트 썼으니까 진짜 처음에서부터 초안. 근데 이런 게 있잖아. 초안 초고도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 처음 쓴 게 있고 두 번째 초안도 있고 세 번째 초안도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아무튼 뭐 그리고 둘째 치고. 그래서 첫 번째 초안 인간은 유전자 계획에 관련된 첫 번째 원고, 첫 번째 그 결과물은 우리 came to completion 완성되었을 때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밀레니엄은 뭐야? 밀레니엄. 100년? 100만 년? 님들 잠깐만. 100만 밀레 100만. 아니 센티 센츄리 센티미터가 얼마야? 센티미터는 미터에 얼마야? 100분의 1. 센티는 100 또는 100분의 1이야. 100년이 뭐야? 그래서 100년이 센츄리. 센츄리잖아. 센츄리. 아니 그 정도는 알아야지. 야야야 피곤해하지 말고 기억해. 이제 2분이다. 지금 갈 거야. 2분이다. 지금 갈 테니까 기억해. 밀레니엄은 몇 년이야? 밀레니엄. 밀리미터는 미터에 얼마야? 1000분의 1이지. 1000분의 1. 밀레니엄은 그럼 몇 년이겠니? 1000년? 1000년. 아, 좀 밀리언의 밀리가 아니에요? 이거 천을 하면 100만이지. 오. 천천히 100만이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밀리는 1000. 알겠지? 그러면 이거 뭐였어 우리? 센티피드. 지네. 왜 지네야? 다리가 많아서. 다리 몇 개라는 얘기야? 센티니까. 아니 100개. 다리 100개. 센티피드 지네. 근데 왜 지네예요? 잠깐만. 지네 알아? 모르면 빨리 적어서 기억해. 알면 괜찮은데 모르면 적어서 다 기억해. 주민 알아? 아우씨 건방지게 아무도 안 알았어. 알면 안 적어도 돼. 왜 지네냐 이게 무슨 말이야? 다리가 1000개인데 100개라니까 100개 왜 아니, 1000개라니까. 100개인데 지네는 무슨 의미예요? 한자어 아니에요? 지네 동물 지네. 지네 뜻이 뭐냐고? 네. 그럼 나한테 왜 물어봐? 그것을 어떻게 물어봐? 지네가 왜 지네인지는 그건 모르지. 다리 100개라는 의미가 아니겠지. 지네는 다른 의미가 있겠지. 아무튼 자 그럼 봐봐. 일단 턴넘도 밀레니엄 했으니까 20세기에서 21세기가 되는 그 천년, 새천년, 그러니까 2001년부터 새천년이 된 거잖아요. 근데 21세기가 되는 고순간 이게 새천년이 다 되는 거니까 그때 완성되었을 때 one of the greatest surprise, 거대한 놀라운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인간이 단지 20,000 genes, 2000개의 유전자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이었다. 얘를 읽어볼게요. 이 숫자는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생물학자들에게. 기분 뜻이 뭐야? 주어진. 기분 뜻이 뭐였어? 불사구문에서. 오. 얘들아 왜 이게 대답을 못해? 기분의 뜻이 뭐라고 배웠어? 컨시더링 고려하자면 우리는 다 적어 빨리. 고려하자면 complexity of the brain, 뇌와 우리 몸의 복잡함을 고려하자면 이것은 assumed, 가정이 된다. 뭐라고? hundred of thousands of genes would be required. 이거 얼마예요? 100개고 1000개고 수십만 개의 유전자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라고 해석이 되잖아. 그렇다면 이 숫자는 뭘 가리켜야 돼? 이 숫자는 이거. 자, 이 숫자는 요거를 가리켜야 돼. 요거를 가리켜야 돼. 어떤 걸 가리켜야 돼? 이거. 어떤 거? 이거. 요거를 가리켜야 돼. 이거를 가리켜야 돼. 요거를 가리켜, 이거를 가리켜. 뭘 가리켜야지? A에 나오는 숫자가 연결되고 의미가 통할 것 같아. 이거. 이거지. 맞잖아. 아니 이거 아니고 이거잖아. 이거. 인간은 이
유전자 개수가 2만 개밖에 없네. 2만 개밖에 없네. 놀라운 거야. 왜? 아니 우리 내가 이렇게 복잡하면 사실 뭐 몇십만 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일단 이해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연결해봐. 어떻게 답이 되는 게 좋아? CAB. 그래서 C가 A로 연결되고 그럼 어떻게 거대하고 복잡한 뇌가 이런 A이 그러니까 실제 뇌는 이게 860만 개 아니 860억 개의 유전을 가지고 있는 뇌가 such a small recipe book 여기에 such a small recipe book이라고 하는 게 뭐를 하냐면은 2만 개밖에 없었던 거 이걸 가리키는 거잖아. 어떻게 이걸로 구성이 되는 걸까? 그게 뭐냐면은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는 뭘 하니? 환경이 후천적인 환경이 정제를 해, 완성을 해라고 내버려 두는 거지. 이게 전략이었던 거야. 이해가 된 것 같아? 조금 어렵지, 그지? 쌤 근데 게놈이에요, 지놈이에요? 영어식 발음은 지놈이고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게놈이라고? 그 원래는 독일식 발음이 원어니까 아마 게놈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겠지? 우리는 원어로 발음을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이해됐나요?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영상 보는 친구들은 다음 목요일날 10시까지 수업할 거라는 걸 명심하고 오세요. 나중에 와서 딴소리하고 징징 짜고 막 힘들어 죽겠네 이런 표정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요거는 쌤이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더라고. 여기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 이미 끝났기 때문에 껐다고 이야기하긴 하던데 요거 카톡에 올려줄 거고요. 나 오늘 숙제 있습니다. 숙제는 뭐냐면 이거 기본 구성 이거 풀어오라고 할 텐데 니네 하고 나서 받아가거나 아니면 파일은 보내줄 테니까 출력해서 풀거나 이렇게 하고 오세요. 알겠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나오는